그럼 21세기 대군 부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해도 되나? 저도 이 그 말을 얘기 해도 되나, 하려고 안 해도 했어요. 되나? 어느 것을 취하면 어느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걸 우선시할 건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잡아낼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잡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팩트를 왜곡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저는 이제 뭔가 모든 창작물들이 결국에는 교육 자료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유도 독서클럽의 메인 호스트 지원입니다. 서브 호스트 이씨입니다. 전 메가스터디 수능 국어 강사 엄성경입니다. 연기하고 있는 배우 박용재입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역사적 사실이나 콘텐츠, 고전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이야기인데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나 고전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철저한 역사적 고증이 우선인가, 아니면은 극적 재미와 대중성을 위한 창작의 자유가 우선인가,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고증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팩트가 무조건 팩트를 기반으로 창작적인 뭔가 이런 예술적인 뭔가 아이디어들이 쌓아 올려줘야지. 저는 이제 뭔가 모든 창작물들이 결국에는 교육 자료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걸 저렇게 표현했네? 저게 진짜 맞나 보다라고 믿어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1세기 대군 부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해도 되나? 저도 이 그 말을 얘기 해도 되나? 안 하려고 해도 했어요. 되나? 예. 저 하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는 사실 그 작가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넓은 범위에서 창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어쨌든 조선의 맥락을 이어가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까진 저도 이제 그래, 그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자꾸 표현의 방식을 너무 그런 잣대들을 많이 갖다 대면은 사실 창작의 범위가 좁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창작의 자유가 조금 더 우선시 돼야 범주는 넓어진다. 그러니까 뭐 말했던 바도 동의하는 바이긴 하지만 범주를 넓힐 때에는 너무 고증에만 집중하면은 창작이 망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서 약간 좀 비겁한 스탠스를 취하자면은 목적이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목적을 강조하는데, 사극이면은 당연히 고증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코미디, 판타지야, 그러면 아무도 그 고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세계관 내에서의 핍진성이 더 중요한 게 맞는데, 어느 것을 취하면 어느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걸 우선시할 건지, 그리고 이 콘텐츠 자체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21세기 대군 부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해 욕을 먹는 부분은 그 아무리 대체 역사물이라지만 동북공정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목적이 있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런 목적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단순히 21세기 대군 부인이 고증을 벗어나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기 때문에 고증과 픽션의 우선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이 팩트나 고증에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에 기반을 하고 만들어지는 모든 창작물들은 그것이 창작일지라도 팩트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고증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이게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엄청 잘 짜여져 있어서 제가 뭐 찾으려고 그러면 저도 약간 역사 덕후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어 선생이라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앵간한 것들은 알거든요. 잡아낼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잡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팩트를 왜곡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재미도 있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정말 통쾌한 어떤 그 헐리우드식 그런 화법을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준다는 걸 너무 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작품에서 이건 고증이 잘못됐어, 어머 정약용이 송중기, 어머 말도 안 돼, 막 이런 거를 얘기 안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창작의 자유만을 말할 거라면 반지의 제왕처럼 아예 만들면 돼요. 고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예, 나의 세계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반드시 고증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려운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네, 어려운 주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혼동시키지 않고 섞이는 것은 가능한가? 이 소설을 관통하는 문장,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섞는다, 혼연일체로 만든다. 이걸 이제 쟁점을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진정이나 사랑이나 연대 공동체는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칵테일 같은 상태여야 된다. 불가능하다는 누군가가 깊게 섞인다는 건 나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대방과 뒤엉켜서
그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게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좀 큰 차원으로 이게 생각이 들었던 게 다문화랑 이민자 문화가 전 떠올랐거든요. 뭔가 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흔히 이제 멜팅팟이랑 샐러드볼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문화 문화를. 특히 미국의 케이스에서 더 그런데 근데 이런 개개인의 개성과 문화를 얼마나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인정해 줄 거냐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요새. 개인적으로 이제 섞이면서 혼동되지 않겠다라는 건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미국이 지금 2세대까지 와가지고 문제를 겪고 있는 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쨌든 미국이라는 문화 안에 들어오려면은 어느 정도 본인의 개성이나 이런 거를 좀 융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난 나의 개성을 지킬 거야 라고만 하다 보면 이게 과연 한 나라가 맞는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가 딱 잘 보이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나의 일부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남과 섞이면서 그 사이를 공유하는 하나의 지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뭔가 우리를 만드는 그 하나의 무언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요동을 쳤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책에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들어가면서 이거에서 딸려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여기 뭐 잡탕도 나오고 칵테일로 나오고 그러는데 영문으로 번역되어 나오는 그걸 또 우리가 우리말로 또 번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일본어로 또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일본어로 나온 거를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 혼연일체라는 말이 나 혼연일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혼연일체라고 하는 게 어떨까라고 했더니 이제 그걸 들은 시카리 교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혼연일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괴테는 어디 가고 지금 내가 다시 그 문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이제 가다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결국은 사실은 뭐 괴테의 편지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괴테의 편지인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칵테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 잡탕에서 잡탕 칵테일은 다 섞은 칵테일이잖아요. 그거를 스즈키하고 처음 같이 식당에 가서 그 잡탕에서 이제 마시면서 그걸 줬을 때 스즈키가 반도 안 먹었거든요. 자기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잡탕 칵테일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선 그냥 그거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시켰고 근데 스즈키는 반도 안 먹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입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잡탕 칵테일이라는 건 결국 그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잡탕이라는 그 건물에 사람들이 막 다 막 영화 감독도 있고 뭐 시인도 있고 작가도 있고 뮤지션도 있고 잡탕처럼 다 섞여서 누구는 음담 패설을 하고 여기서는 뭐 논문 얘기하고 저기서는 또 무슨 얘기하고 다 그렇게 근데 다 개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잡탕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섞여 있는데 다 다른 거고요. 지나치게 섞어놓은 건 안 맞는 거예요. 이 가족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도이치 교수는 노리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을 보면 아내 아키코가 계속 식물을 만지고 하는데도 그걸 그냥 가서 보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뭘 하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써요. 유튜브 틀면 그냥 자기는 방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또 아키코도 파우스트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파우스트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안 했고 너무 어렵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멍하고 아키코는 노리카랑 얘기하는 게 또 노리카에 대해 얘기하는 게 더 편하대요. 도이치 교수도 자기 딸에 대한 얘기할 때는 도이치 교수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이게 다 나와요. 자기 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딸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걸 언제 본인이 알았냐면 딸내미가 나가잖아요. 안 들어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알았잖아요. 그게 스즈키 만나러 간 거였는데 근데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귀었다는 거를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아내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노리카에 대해서 도이치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건 본인은 샐러드적인 세계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저 아이가 나를 닮았으면 내 딸이니까 내 옆으로 왔으면 그리고 아키코도 내 옆으로 왔으면 섞였으면 믹스의 개념이 아니고요. 나와 같아졌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여행 끝나고 여행 끝 무렵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당신 파우스트 재밌더라 하는 부분까지가 결국은 이 책 전체가 샐러드적 세계관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혼동시키지 않고 섞이는 것은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근데 반대쪽에서 우리한테 무조건 섞여라, 혼연일체가 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든 요새 우리가 그렇죠. 좀 힘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생각이 읽으면 읽을수록 많아지더라고요. 말씀 끝에 주셨던 부분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가 왜 명언에 집착할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거기서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장에 놓는 거 근거로 많이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교수 도이치라는 캐릭터 자체가 갖는 게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권위와 내 말의 힘을 자꾸 거기서 인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도 느껴지는 게 생기고 그걸 집착해서 끝까지 가는 이유는 난 권위가 있어야 해를 버리지 못하는 걸 끝까지 가져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평소에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명언을 많이 쓰는 이유는 내 말 혹은 내 상황에 대한 타당한 나의 이유들을 학자들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약간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잊고 있다가 떠올라서 네 그게 지금 말하고 싶었습니다. 해서 뭐 후기로 넘어가면요. 개태는 모든 것을 말했다인데 엄선이부터. 저요? 네. 저는 되게 오래간만에 지금 이제 카메라 앞에 서거든요. 저도 얼마 만에 6개월이요. 오래 안 말씀하시는 1년은 됐다. 네, 제가 이제 섭외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맞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학생들이 막 엄청 보고 싶어졌어요. 저희 기점으로 해서 뭐 많이 나가시면 되죠. 그들은 다른 저를 팟캐스트. 그리워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후기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출판사하고 뭐 어떤 관계는 아니지만 너무 궁금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느꼈을까? 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 너무 오늘 즐거웠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해야 되니까.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도이치의 이 출처를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말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이미 모든 것은 말해졌다. 그냥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연기하실 땐 자기화하는 문장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생각이 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원래 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이해했냐, 내가 이 말을 아냐, 내가 어떤 대상에게 말하냐 이거든요. 근데 네. 너무나 나중에 공감됐습니다. 스즈키 위인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요? 네. 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따지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써서 논쟁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독서클럽에서는 또 다른 책으로 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저 보면서 이제 안녕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